박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잘못해서 지난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선준입니다. 네. 네, 오늘 뭐 코스피는 그대로인데 코스닥이 오늘 한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특히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2차전지 섹터가 오늘은 좀 조정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금투리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네. 오늘 외국인이 좀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코스닥 각각 2천억, 650억씩 매수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1325.7원으로 마감했어요.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유가도 뭐 81불 조금 넘어서 81.6불 정도로 WTI 기준으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기계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업종 한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현대 두산인프라코어가 19%, 현대건설기계가 8%대, 두산바켓, DY파워 다 7%대씩 오늘은 이 기계 섹터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 발표 때문이고요. 그리고 의료정밀 섹터에서도 SD바이오센서가 오랜만에 7%대 반등을 하면서 2위 기록을 했습니다. 운수장비 섹터가 요즘 좋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요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현대차 부품주들이 좋네요. 화신, S&T 모티브, 서현이화, 현대모비스 이런 데가 5에서 8%씩 다 급등을 했고요. 현대차도 오늘 3%대, 기아가 1.3%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전기가스 업종에서는 이제 추경호 총리가 전기요금 그리고 가스요금을 이번 달 내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4%, 한국전력도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거는 화학 섹터, 비금속 광물 이쪽인데요. 화학 섹터에서는 금양이 14%대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이수화학, 코스모신소재, 코스모화학이 8에서 12%대씩. 애경케미칼도 여기도 뭐 2연상 가고 그렇죠. 대단했죠. 오늘 8% 정도 하락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5%대 하락. LG화학도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른 것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큰 조정 같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금속 광물 섹터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이 2% 정도 하락을 했고,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뭐 LG엔솔, DB하이텍,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조금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는 오늘 반도체 섹터가 다 약한데 오늘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 제목부터 일단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은 아니다라는 제목이었는데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40% 낮은 목표가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시총으로는 12조 원 조금 안 되게 제시를 했고요. 자회사들의 이 밸류에이션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제 이익 추정치가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이 올라왔다. 그래서 27년도 기준으로 자회사들의 이익 기반 밸류에이션을 해서 그걸 합산을 해가지고 에코프로의 밸류에이션을 인식을 했는데요. 모회사가 인식하는 기준으로는 에코프로 BM을 5.8조 원, 머티리얼즈 3.6조 원, 이노베이션 0.6조 원, CNG 0.8조 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거 다 더해가지고 이제 합산을 한 건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가치를 0.6조밖에 안 준 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기저기서 이 논란이 어제부터 좀 컸습니다. 제일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가치를 좀 너무 낮게 추정한 게 아니냐 이거였던 것 같아요. 22년도 이 리튬 생산 캐파가 1.3만 톤에서 27년도에는 8.2만 톤으로 한 6배 정도 급증할 걸로 이제 추정을 하나증권에서도 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4,200억 나왔거든요. 근데 27년도에 7,800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2배도 성장을 못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여기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1,400억 냈는데 27년도에는 350억으로 오히려 몇 토막 나서 더 떨어질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추정이 나온 이유는 수산화 리튬 가격 전망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킬로그램당 한 80불 정도 수준인데 이 수산화 리튬 가격이 2020년도 상반기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가정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한 7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불이니까 그때보다는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다시 그쪽으로 회귀할 거다라고 가정을 해서 8불 수준이 27년도 기준 수산화 리튬 가격으로 이제 가정이 깔려 있어서 P가 이렇게 10분의 1토막 날 것이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영업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낮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진도 22년도에는 30%대였는데 27년도에는 4.5%로 급감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리튬 가격이 진짜 요 예측대로 8불까지 안 떨어지고 높은 가격을 뭐 지금처럼 좀 유지를 해주면 또 전망이 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자회사 같이 하나 가지고 저렇게 본주가 그렇게 많이 떨어질
이유가 있나요? 이 이노베이션 때문에 떨어졌던 건 아니고요. 네. 다른 거 전반적으로 합산을 했는데 현재 시총 대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와가지고 네, 그렇고요. 특히나 이노베이션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이 예측치 이 가치에 대한 전망보다는 조금 괴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 그 장 초반에는 거의 뭐 안 떨어지는 수준으로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 BM과 LNF가 6, 7%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도 8, 9%씩 네, 떨어졌고요. 많이 올랐던 것들이 조금 하락을 했네요. 뭐 이렇게 보시면 2차 전지 산업의 매출과 뭐 규모와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은 성장을 엄청나게 할 거고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오늘 하기가 싫어가지고 한 대부터 시작해서 내가 계산하기 시작했어. 하도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하길래 테슬라처럼 내가 또 해줘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하다가 괜히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거 내 주식 분석하기도 바쁜데 이거 무슨 소리 해야 되나 해가지고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는 있고요. 근데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은 산업은 잘 될 겁니다. 다시는 단 우리가 테슬라에서도 봤습니다만 산업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올해 성장하고 있잖아요. 주가는 작년 대비 엄청나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하고 그 산업과 기업을 동일시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서로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경제는 산책 나온 사람과 주가는 산책 나온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 개, 강아지라고 표현해서 강아지가 왔다리 갔다리 그때는 끈을 안 메고 다녔던 때인가 봐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과 주가의 흐름도 비슷합니다.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거는 뭐 그대로 가는 거지만 주가는 오르락내락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모두 심리가 안 좋으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 기대보다는 조금 낮게 추정을 했는데 에코프로 BM은 예전에 추정했던 가치보다는 한 2배 정도 상향을 해서 29조 원 정도로 가치를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네.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조금 범위를 좀 넘어섰다 이런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이번에 이제 이거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펀치 싸움이 대단할 것 같으네요. 네. 네. 근데 뭐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에 2차전지 매도 리포트 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매도 리포트는 아니고 그냥 매도 리포트예요? 투자 의견이 매도니까요. 그렇군요. 네. 김 연구원이잖아. 예. 그 여의도에 저거잖아. 근데 워낙 2차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오래전부터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그렇죠. 분이라서 네. 긍정적으로 김현순가 그랬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여의도 송중기야. 그런가요? 여의도 송중기 약간 닮았어.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그리고 2030년까지 전기차에 24조 원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5월에도 비슷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때는 21조 원 계획이었는데 현대 모비스가 가세하면서 규모가 3조 원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네. 국내 전기차 생산량을 연 151만 대까지 늘리고 2030년까지 글로벌 탑3 하겠다. 네. 겠고요. 올해 상반기에 충전 인프라 품질 검증 센터를 만들어서 충전기 품질을 표준화시키고 2025년까지 초고속 충전기 3,000기를 구축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예, 이쪽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커질 걸로 보이는데 S&P 산하기관에서 추정하기로는 2030년에 전기차 판매가 전체의 30% 정도인 2,700만 대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장 규모는 23년도에 55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3,250억 달러로 급증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네. 오늘 뭐 전기차 충전 관련 주들이 오늘 좀 시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Y2 솔루션이 23%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뭐 급속 충전기 내에 뭐 파워 모듈 생산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뭐 LS도 6% 급등했습니다. 충전 그렇죠. 인프라 기업 지분을 갖고 있죠. 음. 네, 그리고 오늘 2차전지가 조금 하락하면서 바이오로 조금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셀트리온 그룹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특히 13% 정도 급등을 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7.5%, 셀트리온도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바이오시밀러 신약 4개를 해외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25년도까지는 5개 제품이 임상 3상 마무리에 접어들어서 출시 허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네. 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 그리고 자체 개발 신약 이 렘시마이스시, 이건 자가 면역 치료제고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해외 판매는 전부 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회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헬스케어의 이 실적 기대감이 가장 크게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또 올해 최다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네, 요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질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의 4월 D램 생산량이 좀 급락했다라고 하는데요.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감산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게 조금 레깅돼서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D램 생산량이 4월달 들어서는 월 평균 40만 장 수준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를 했고, 2000M16 라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감산 중인데, 특히 미중 분쟁 여파 때문에 장기 운영 방침을 좀 세우기 어려운 이 우시 공장 쪽에서 특히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옴디아에서 추정을 하기로는 하반기에 하이닉스의 월 평균 생산량을 38만 장까지 줄어들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최대 20% 가까이 전년 대비 감소폭이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네요. 마이크론이 사실 가장 먼저 감산을 돌입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월 31만 장 수준으로 줄였고 하반기부터 30만 장 미만까지도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뭐 삼성전자 빼고는 반도체 대부분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1.6% 정도 하락을 했고 소부장 섹터도 뭐 많이 빠진 데는 뭐 2~3% 정도 하락을 했고 대부분 뭐 보합세 정도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뭐 선행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선행 매매를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재고 조정이 얼마 걸릴지 아직 몰라요. 그건 누구도. 회사 관계자도 모를 걸. 그렇죠. 네,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전혀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늦어지면 실물 회복이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고 반도체 재고 해소가 빨라지면 또 빨라지는 거죠, 당연히. 네, 그래서 앞단에 있는 뭐 빅테크라든가 이런 그 소매 판매 업체들이 얼마나 쓸 거냐 문제인데 어쨌든 저는 PC는 희망 없다고. 응? 애플도 줄잖아요. 애플도 꺾였더라고요. 애플도 꺾이고 M2 아예 그 TSMC 생산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했거든. 지금 M2 칩을.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결국 서버에서 여부인데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GPT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희망을 품었던 매수 세력들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뭐 AI주들이 조금 고점 대비에 좀 많이 하락하고 반등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사람을 다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 예. 무섭긴 하죠. 예, 아주 심각하죠. 네. 예. 그럼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뉴스에서 보니까 뭐 표정까지 사람처럼 짓더라고요. 욕하니까 인상 팍 찡그리더니 뭐라고 받아치고 네, 무섭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대답에 있어서는 그 인간 특별히 영어 기준으로 모든 자료들 모아놓은 거에서 뽑아내는 거니까 사람이 이기기 힘들지. 저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금융회사들이 또 챗GPT를 조심하라고 전 직원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 아세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고객 정보들을 다루잖아요. 네. 챗 GPT의 그런 거를 관련된 것들, 앞으로의 향후 우리 사업 계획이나 고객 정보 관련 이런 민감 정보를 입력을 하면 얘가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 입력하지 마라 이런 주의를 좀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정보 보안도 앞으로 정말 중요하겠고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밖으로 안 내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 그렇죠. 독자적인 그런 것들은 좋은 수단을 이렇게 아예 배척을 할 수는 없고 잘 활용을 해야겠죠. 결국은 이게 생산 효율성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갈 것 같아요. 결국은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중국이 올해 인프라 투자에 최소 2,300조 원 투자를 할 것이다. 네, 규모가 조금 감이 안 오는 정도의 숫자예요. 앞으로 5년, 10년도 뭐 아니고 거의 우리나라 GDP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중국이 이제 31개 지역구 중에서 올해 지출 계획을 공개한 21곳의 자료를 통해서 투자액을 추산을 해봤는데요.
소비를 통한 경기 회복이 조금 더디니까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도한다라고 볼모그에서도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인프라 투자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17% 늘어나서 이렇게 2,300조 원 숫자가 산출된 것 같습니다. 주로 도로나 철도, 발전소, 산업 단지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국내 뭐 중장비 관련주들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현대 두산인프라코어가 19% 가까이 상승했고요. 뭐 대창단조, 진성 TEC, DY파워, 두산밥켓 다 7% 이상씩 급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미국 시장에서 카맥스라는 중고차 업체가 10% 정도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도 중고차 관련 회사들이 조금 이렇게 상승을 업황 반등이 조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카맥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1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EPS가 예상치가 24센트였는데 44센트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뭐 작년도에는 98센트라서 여전히 작년 대비 반토막이지만 그래도 기대치가 워낙 낮았던 탓에 요거 충족하니까 업황 반등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리포트도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1, 2월 달까지는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가 이제 할부금리 하락이 좀 반영이 되면서 수요 반등 시그널이 3월부터는 조금 포착이 됐다 이런 언급도 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저녁에 연합인포맥스 나가시죠? 네. 네, 오늘 아마 뜨겁겠네요. 분위기가. 네. 네, 준비 많이 해가셔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나는 안 떨어지고 좀 행보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럼요. 그래야 안 다치고 많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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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